안녕하세요. 피부에 휴식이 필요할 때 더바디심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 얼굴의 부피들, 예를 들어서 이중턱이 고민이신 분도 있고 심부볼이나 불독살 같은 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얼굴에 살이 잘 안 빠져요, 얼굴 라인이 별로 개선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민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살이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fat과 skin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리얼 부피가 있느냐, 부피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로 좀 먼저 확인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굴에 살이 안 빠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게 피부가 벙벙 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고요. 실제 안쪽에 부피가 꽉 들어찬 건 별로 없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벙벙 피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리프팅을 시켜서 피부를 착 붙여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곽주사를 맞으러 다니고 아무리 지방을 줄이는 시술을 해도 피부선이 얼굴선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걸 감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핀치 테스트라고 피하 지방을 꼬집어서 피하 지방 두께를 보는 거죠. 피부를 꼬집었을 때 이렇게 좀 두껍게 잡힌다면 피하 지방 두께가 두껍고 우리가 줄일 만한 부피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얇게 가죽만 잡힌다 그러면 이거는 리프팅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하겠죠. 피부에 휴식이 필요한 순간 더바디 그러면 실제로 부피가 있다면 이 부피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결책도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고 효과도 제대로 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제로 부피가 있는 경우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근육이에요. 세 번째는 오히려 얼굴 라인에 있어서는 침샘이 많이 고민 포인트에 줄지 않는 부피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지방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앞볼살 같은 경우인데, 지방이 좀 줄어도 되는 부분을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윤곽주사 같은 약물적인 방법이나 요즘은 초음파 지방 파괴술인 튠라이너를 많이 이용하는 명분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단단하고 질기고 이런 느낌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힘을 빼서 만져보면 다 부드럽고 보들보들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다 살 아니에요? 다 지방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가 되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은 힘을 줬을 때 단단해지면 근육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턱근육 보톡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침샘은 이건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의사가 좀 보고 경험적으로 추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초음파 지방 파괴술인 튠라이너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고, 2번, 3번은 근육 보톡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낯설지만 침샘 보톡스, 이런 것들로 보톡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 휴식이 필요한 순간 더바디 그럼 이제 수술의 순서나 전반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시술의 흐름, 이걸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1단계는 부피 감소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피부 탄력입니다. 얼굴선이라는 거는 사실 피부 라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어요, 이 부피를 좀 줄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프팅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맞지만 피부가 뼈대까지 최대한 착 붙어주는 게 얼굴선이 정리되는 거라면, 피부만 남아돌고 뼈와 피부 사이가 빈 공간이고 피부가 벙벙 뜬 상태라면 이 리프팅만으로 효과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리프팅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부하고 뼈대 사이에는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침샘도 있고 이런 부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꽉 들어차 있는데 아무리 리프팅을 하고 피부를 좀 안쪽으로 더 붙이려고 해도 피부가 더 붙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1번 단계가 부피를 먼저 줄이자, 부피 감소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얼굴이 갸름해지는데 많이 좀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죠. 불독살이라고 하는 지방이 좀 존재하고 그 뒤에 근육, 그 뒤에 귀밑샘 침샘이 존재해요. 근육과 침샘은 보톡스로 줄여주고, 앞에 볼살을 초음파 지방 파괴술 같은 거로 부피들을 먼저 줄인 다음에 탄력 전문 시술로 피부를 찰싹 붙여주고 마무리. 그렇게 돼야 성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골격을 최대한 장점을 드러내는 V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해야 되는 부분이 소위 이중턱이라 부르는 턱 밑의 고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볼 때 V라인은 요 1, 2단계로 충분해요. 근데
턱밑선의 그 고민 중에는 사실 3단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세 교정이죠. 턱 밑에 실제로 부피가 뭐가 많은 경우, 턱 밑에 지방이 많아요, 뭐 침샘이 커요, 뭐 근육이 가까이 붙는 게 너무 있어요, 턱을 좀 둔해 보이게 해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부피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효과를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한테 방문하시는 많은 손님들이 고개를 숙일 때 피부가 접히는 이 접힘살이 무언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 있는 부피보다 부피가 과장돼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서양 사람들보다 턱밑 공간이 작고 좁은 편인데 턱 밑에 여유분의 피부가 이 접혀 보이는 게 미용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뭔가 부피가 있는 게 아니고 피부가 접히기만 해도 뭔가 볼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우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사실 이 여유분의 피부는 우리가 필요한 피부긴 해요. 목이 관절부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일 때 여유분의 가죽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원활하게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팔꿈치로 많이 예를 드는데 팔꿈치에 여유분의 가죽이 있어야 우리가 팔꿈치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아버리면 관절이 안 접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턱도 고개 숙일 때 가죽이 접혀 보이는 게 좀 고민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뭐 지방이 많거나 뭐가 많은 걸로 이렇게 좀 오해를 해서 뭐 윤곽주사를 맞아 다니는데 효과를 크게 못 봐요. 저는 윤곽주사가 효과가 없나 봐요. 리프팅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 안 가요. 약간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여유분의 가죽이 턱 밑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많이 갖고 있을 상황은 피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현대인들의 지병이라고 하는 거북목이죠. 고기가 앞으로 나올수록 회전이 커지기 때문에 가죽이 더 많이 필요하고 턱 밑에 피부가 많이 접혀 보이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3번 이 자세 교정이 턱 밑 부분에는 조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차피 자세 교정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귀가 어깨 손목에 이쁜 자세를 좀 잡아줘야 회전이 작아지게 되고 밑에 가죽이 덜 필요하게 되니까 여유분의 가죽이 덜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리프팅을 시켜놨을 때 2단계에서 잘 붙고 오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이 접심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예 좀 모르는 상태에서 뭐 1, 2단계 시술만 전전하면서 뭔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먼저 자세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얼굴에 좀 빠지지 않는 부피랑 이중턱, 심부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기본부터 좀 해봤는데요. 개개인에게 나한테 어떤 시술이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내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뭐가 원인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니 궁금하신 거나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